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하이오주와 인디애나주에서 토네이도 10여 개가 동시에 발생해 여러 피해가 있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발생한 토네이도가 최소 10개며 인디애나 중부 지역에서 8곳, 오하이오는 2곳에서 토네이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인디애나의 주도인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져 있는 코코모시로 주민 220명이 집을 잃고 임시 대피소로 이동할 상황입니다.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에서는 주택과 나무는 물론 차까지도 공중에 날릴 정도로 위력이 강했으나 다행히 사람들은 모두 화장실로 대피하거나 바닥에 엎드려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토네이도 강도는 EF3으로 6개 등급 분류 가운데 4번째로 높고 세며 토네이도가 피해 지역을 덮칠 당시 최대 풍속은 시속 165마일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4시 30분, 한 소녀가 화장실에서 끔찍하게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은 이 소녀가 10번째 생일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살해한 용의자가 소녀의 친엄마와 그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뉴멕시코 엘버커키 경찰서장은 소녀의 몸에서 강력한 환각제인 메탐페타닌이 검출됐으며 성폭행과 목을 조른 흔적도 발견됐다며 지금까지 경찰 생활을 하며 가장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시체의 일부분이 토막났으며 그중 일부는 불에 탄 채 버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한 소녀의 친모인 미셸 마틴스와 그녀의 남자친구 파비엔 곤잘레스, 그리고 곤잘레스의 사촌 제시카 켈리는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살인, 납치, 아동학대 및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어젯밤 퀸즈 글렌데일에 위치한 아파트 2층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밤 9시경 글렌데일 66 드라이브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염에 휩싸인 2층과 건물 지붕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날 화재 사고로 소방관 1명과 주민 1명이 다쳤으나 모두 경미한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뉴욕 베어마운틴 스테이트 파크에서 하이킹을 하던 2명의 소년이 실종돼 경찰이 밤새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날 오후 같이 하이킹을 하던 실존 소년들의 친구들은 실종 소년 2명이 하산할 때 다른 길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소년들의 마지막 실종 위치를 바탕으로 이날 밤새 수색을 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2,000에이커 넓이의 이 파크는 수많은 바위와 험준한 산길들로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을 이용하실 경우 평소보다 조금 일찍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라과디아 공항 재개발 공사로 이용객들의 탑승 수속 지연 사태가 계속 이어지자 아예 공개적으로 이용객들에게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권고하고 있는 공항 도착 시간은 항공편 예정 시간보다 최소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이른 시간입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현재 별도로 나눠진 건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의 선거자금 기부제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24일 선거자금 기부제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정치인들의 뒷돈 거래줄을 끊어놓겠다는 취지로 현역 정치인은 물론 정치인 후보자들도 포함돼 적용됩니다. 이른바 정치자금 투명성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현역 정치인 또는 후보자 직계 가족은 더 이상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2,500 이상의 선거 기부금을 받았을 때 이 기부자에 대한 이름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의 내용이 광범위해 마음만 먹으면 법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2,500 이상의 선거 기부금을 받았을 때 이 기부자에 대한 이름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이 광범위해 마음만 먹으면 법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법안은 서명 즉시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13일 뉴욕주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 후보자들의 선거 자금 모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권 정보를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원24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여권 번호와 여권 만료일 조회가 간편하게 제공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이 온라인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사관은 또 온라인 여권 정보 조회 이외에도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1년 외교 단절 이후 끊어졌던 미국 쿠바 간 정기 항공편 운항이 55년 만에 재개됩니다. 쿠바 당국자는 미국에서 운항하는 정기 항공편이 오는 31일, 55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에 취항한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제트블루가 오는 31일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서 쿠바의 산타클라라까지의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 비행을 시작으로 앞으로 하루 110개의 항공편이 운항될 예정이며 이 중 9개 편은 양국 정부로부터 취항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6개의 항공사가 마이애미와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국 5개 도시와 쿠바의 카마게이와 아바나 등 9개 도시 간의 항공편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는 하루 총 20편의 왕복 항공편이 취항이 허가됐습니다. 로드리가스 차관은 해당 항공사들이 미국 당국에 하루 60편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취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쿠바는 지난해 12월 국교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로 양국 간 상업용 정기 항공편 취항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교통부가 아메리칸 항공과 프론티어, 제트블루 등 6개 민간 항공사에 쿠바 취항 허가를 내주면서 운항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올 초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값싼 기름값에 좋으셨을 텐데요. 이 석유 업체들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유가가 2월 저점 대비 80% 넘게 올랐지만 은행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유가가 폭락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에너지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신뢰는 여전히 바닥입니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지난 2분기에 에너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약 3% 줄였다고 어제 바클레이스가 분석 발표했습니다. 바클레이스는 특히 원유 시추 및 생산업체에 대한 대출은 2분기 평균 8% 줄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일부 중소은행들은 더 많이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휴스턴에 위치한 자산 규모 40억 달러의 그린 방코프는 이달 에너지 업종 대출 비중이 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대 80%에 달했던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에너지 업종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은 유가가 계속 출렁거리며 불확실성이 계속된 영향이 큽니다. 올해 유가는 2분기에는 26% 올랐지만 지난달에는 거의 14% 떨어졌고 이달 들어서는 또 14%가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변동이 많아지자 규제당국은 아예 에너지 업종 대출과 은행의 익스포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통화감독청은 지난 3월 에너지 대출과 관련한 매뉴얼을 업데이트한 바 있는데요. 감독청은 당시 성명에서 에너지 업종에 대한 대출에 새로운 규제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은행들은 에너지 대출 자산의 위험을 높여 분류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어제 김용 세계은행 총재의 연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차기 세계은행 총재에 김용 현 총재를 지명했음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며 김 총재가 첫 임기 동안 극빈 타파와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처 등 오늘날 가장 시급한 국제 개발 도전에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재는 지난 23일 세계은행의 차기 총재 인선 착수 발표와 함께 연임 도전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기는 내년 6월 30일에 종료되며 다음 달 14일 세계은행 이사회가 지명 절차를 끝내면 총재 후보가 발표됩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총재 후보는 최대 3명까지 발표되며 2, 3주간의 후보 평가 기간을 거치게 되면 최종 선출이 끝납니다. 김 총재는 지난 2012년 다트머스 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한국과 일본, 서유럽, 캐나다, 러시아, 멕시코 등 선진국 및 신흥 시장국의 지지를 받으며 은고주 오콘조 이에왈라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누르고 선출됐습니다. 세계은행은 미국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어 매번 미국의 지명을 받은 후보가 총재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피자 프랜차이즈 도미노가 연내에 뉴질랜드에서 드론을 활용한 피자 배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미노 피자의 돈 메이즈 최고 경영자는 어제 미국 드론 회사 플러티와 함께 시험 배달을 마쳤다며 연내에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서 드론 피자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또 드론을 활용하면 교통체증과 상관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피자 배달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 드론을 활용하는 피자 배달 서비스를 호주와 벨기에, 일본, 프랑스 등 다른 국가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을 활용한 배달은 도미노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준비 중입니다.
지난달 일본의 편의점 체인 업체 세븐일레븐은 네바다주에서 드론을 이용해 커피와 도넛 등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세븐일레븐도 도미노와 마찬가지로 드론 서비스를 위해 플러티와 제휴했습니다. 8월 26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